GPT 쪽에도 똑같이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했는데 아주 이것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차가 운반, 사건의 지평선, 특이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구성을 해놔서 저희가 정말 멋있게 감탄하면서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포스를 했는데 와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지. 야 쩐다. 이게 블랙홀이지.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약간 특이한 이미지를 들고 왔죠. AI가 좀 지겹긴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AI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두 개를 한번 같이 던져보면 어떨까? 하나 이제 과학적인 난제죠. 블랙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AI에게 블랙홀을 너가 아는 대로 다 말해봐라.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코딩으로 멋있게 만들어봐라. AI가 할 수 있는 지구상의 난제 두 개. 하나는 과학적인 난제, 블랙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어려운 코딩을 같이 한번 시켜봤을 때 어떤 모델이 과연 제일 잘 할 것인가? 현존하는 모델 중에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죠. 이 AI로 코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8주 과정 기초반 부트캠프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8주 만에 실전 웹앱 개발자 되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웹앱 만들고 배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개발 에이전시 같은 외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외주들을 저희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 실제 이 웹 개발을 배워보고 자기가 개발자처럼 외주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좀 간단한 기초 코스들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완전 입문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빨리 아웃풋을 만들어보는 형태로 이제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한 아웃풋이 왜 나왔는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웹앱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커서 같은 좀 고급 AI 코딩 툴도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포를 개발자들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난이도의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AI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배워보실 수 있는 8주간의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AI 프로젝트 완성, 그다음에 실제 이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개발자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참여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일거리 기회를 저희는 제공드리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부트캠프에서 두드러지신 성취도를 보이신 분들에게는 실제 저희와 같이 AI로 외주 업무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립니다. 에어룸이라고 강남 신사에 저희가 공간을 또 오픈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고요. 일정은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서 편하신 시간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화요일, 매주 토요일 둘 중에 편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링크는 영상 하단에다가 첨부해 둘 테니 더 필요하신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면 상담 신청하기 버튼이나 왼쪽 하단 채널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간단한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플래닝을 먼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블랙홀이라는 좀 미지의 영역을 어디까지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들어진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간단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좀 긴 프롬프트들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그 프롬프트들을 여러 가지 모델에 넣어보면서 어떤 모델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가를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로핑입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핑 관련돼서는 커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안티그래비티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잘 구현되고 있나를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보고 뭐가 문제인가 해결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플래닝에서 만들었던 계획을 잘 의도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마지막 디벨로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플래닝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저도 궁금해요. 블랙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위키 여기 그래도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아름답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도 이제 참 많이 나왔죠. 대체적으로 이런 좀 특이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면 좋겠다. 스파게티화 이런 거 하나 이제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거 중요하죠. 사건의 지평선, 강착 원반 이런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정도 읽어봤을 때 되게 내용이 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AI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설명해줘. 싱귤레리티, 가장 깊은 중심부.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 강착 원반, 주변을 회전한 빨리 빨려 들어가는 가스와 먼지고리. 좋은데요. 이 세 개로 인해서 이런 스파게티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파게티화는 이런 식으로 요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래픽은 사실 인터스텔라 비주얼이 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형태를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은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이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재밌네요. 가상의 우주 비행사나 우주선을 블랙홀로 던져보는 미니게임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대요.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발 디자인 팁을 그냥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데 저는 되게 익숙한 용어들이긴 해요. 웹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상세히 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운드 디자인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 플래닝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특이점, 사건의 지평선, 뭐 원반, Z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파게티 효과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걸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주 비행사를 블랙홀로 던져본대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비주얼을 이제 봤을 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나오는 그런 교육용보다는 이렇게 인터스텔라처럼 아름답게 비주얼이 뽑히면 좋을 것 같다. 이제 테스팅과 디벨로핑을 할 차례입니다. 일단은 테스팅은 비주얼이 잘 나오는지 이제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스파게티 효과가 잘 나오는지, 요거 세 개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팅은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요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집어넣고 한 번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 현존하는 어떤 AI 모델로도 수족의 컨텍스트를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AI에게 던져주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좀 빠른 길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 프롬프트 여러 가지 모델에 던져보고 원하는 비주얼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제가 적었던 구조들 이용해서 블랙홀 인터랙티브 웹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캔버스 하나만 활성화시켜서 제미나이와 챗GPT 두 개에다가 실어 두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제미나이에서 아웃풋이 나왔거든요. 구글에서 나온 이 프로 모델도 간단하게 만 이제 입력을 해서 그 에러 없이 한 번에 결과를 뽑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AI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명령을 잘라서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GPT 쪽에도 똑같이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했는데 에러가 계속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컬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실행시켜 봤는데 아주 이것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착 원반, 사건의 지평선, 특이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구성을 해놔서 저희가 정말 멋있게 감탄하면서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좀 다양한 모델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V0가 있고 클로드가 있습니다. V0도
똑같이 하나 붙여놨고요. 이 클로드도 소넷 4.5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드에서 새로 나온 오프스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 오프스라는 모델은 로컬에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꿀팁인데 오프스 모델을 안티그래비티 쓰면 공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로드 오프스 모델이 있거든요. 오프스 4.5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봅니다. 네, 지금 같은 프롬프트를 클로드 4.5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구현해 봤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V0 또 이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멋있네요. 확실히 웹에 최적화된 그런 UI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스를 이용했는데 와, 미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영화지. 야, 쩐다. 이게 블랙홀이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보면 약간 이 주위로 뭔가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되게 멋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 싱귤러리티, 뭐 사건의 지평선, 강착 원반이 색깔별로 잘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와, 멋있네요. 특히 이 뭔가 이 구름 같은 오로라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도 잘 안 옵니다. 물론 뭐 쉐이더 썼겠죠. 와, 근데 멋있네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스가 압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본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소넷이나 V0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픽적인 면에서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쪽이랑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이제 제외를 해두고 제미나이 프로 3,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GPT 5.2죠. 그 다음에 오프스 4.5를 사용한 것들이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GPT 쪽은 예쁘긴 한데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스텔라나 실제 블랙홀 이미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GPT는 이제 제외해두고 마지막 이제 대결은 오프스와 제미나이 3, 제미나이 프로 3와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프스처럼 제미나이 프로 3도 제가 안티그래비티에서 돌려서 좀 공정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미나이 프로 3 하이 모델 쓴 거거든요. 안티그래비티에서. 근데 뭐 사실 이 왼쪽 그냥 채팅으로 만든 게 좀 더 말을 잘 알아들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주얼은 오프스 4.5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주 같은 정말 느낌을 주는 구름 같은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테스팅이 끝났고 데벨로핑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오프스 4.5 모델과 다음 프롬프트가 아주 조합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요소에다가 아까 구현을 하지 못했던 요 스파게티화, 즉 우주 비행사나 우주선, 뭐 지구나 태양 등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를 추가해서 잘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오프스 4.5를 사용하는 거를 채팅에서 쓰셔도 되지만 로컬에서 사용하는 ID를 사용하셔서 쓰시면은 에러도 고치기 훨씬 쉽고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 파악하기도 쉽다. 단계별로 체크포인트라고 하죠. 개발자 용어로는 git 커밋이라고 하는데 특정 커밋을 만들어 두고 되돌아갈 수도 있고 백업을 해둘 수도 있고 이런 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벨로핑 단계에서는 채팅이 아니라 커서와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D1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줬고요. 커서에서 이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리액트 스타터 하나 이 폴더에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커서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트를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를 사용해서 모던한 리액트를 이제 만들고 있죠. 커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안티그래비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 리액트 스타터는 똑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폴더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일 구조가 조금 가려져 있는데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리액트 스타터 구조가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모델을 오프스 4.5로 쓴다 했죠. 이거 좀 비쌉니다. 오프스 4.5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서 똑같은 그 인터랙티브 웹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서와 안티그래비티 이 두 개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서에서
오프스 4.5를 써서 만든 블랙홀입니다. 네, 뭐 특이점도 잘 나오고 지평선도 잘 나오고 원반도 잘 나오죠. 네, 그리고 Z라는 이 빛이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구현을 제가 뭐 하라고 딱히 하지 않았는데 구현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그 안티그래비티에서 만든 블랙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커서에서 만든 블랙홀.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몰라서 커서에서 제가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 본 블랙홀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블랙홀에다가 이 스파게티 효과를 이제 추가한다고 했죠. 간단하게 구현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서 한번 이제 중간에 에러가 나거나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롤백은 요 채팅에서 롤백 하셔도 되지만 이 오른쪽에 에디터에 다 이렇게 git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시면 현재 어떤 파일들이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다 저희가 트래킹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변화들을 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지에 올려주시고 이 체인지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커밋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이 커밋이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저기에 되돌아갈 수 있다. 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스파게티 효과를 추가해 볼 겁니다. 스파게티 효과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구현해 달라고 했고요.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물체가 국수처럼 길게 늘어난 스파게티화 현상을 물리 엔진으로 구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은 저희가 처음에 정했듯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같은 비주얼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델은 4.5 모델을 씁니다. 스파게티 효과까지 넣어봤는데요. 이게 커서에서 오프스 4.5 사용한 결과물이고요.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가 정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랑 커서, 오프스 4.5 사용한 것인데, 여기 오른쪽에 이 우주인이 귀엽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 디센트를 누르면은 점점 이제 궤도를 따라서 우주인이 빨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돌을 하고 갑자기 알약이 되어서 터져버리는, 지금 블랙홀보다 커졌거든요, 우주인이. 그렇게 사실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안티그래비티에서 만든, 얘는 이제 아주 비주얼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이 왼쪽에 사람 모양의 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궤도를 따라서 천천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쪼개지고 약간 길다랗게 바뀌고 이렇게 분자화되면서 빨아들여지는 것들이 되게 글리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그래픽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스파게티 효과가 잘 보여지고 있다가 이제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을 이제 추가했을 때 항상 이 커밋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안티그래비티도 왼쪽에 이 가지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게티 이펙트라고 이 변경사항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커밋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돌아가거나 변경사항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블랙홀처럼 어려운 과학적 과제를 이제 한번 AI한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한번 이제 인터랙티브한 웹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과학적인 어떤 문제들도 한 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인터랙티브 웹을 이제 만드는 과제 역시 저도 개발 일을 오래 했지만 훨씬 더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과정만 있으면 정말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코딩 쪽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무한하게, 이 우주만큼 무한하게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AI를 하나의 그냥 엔진이라고 생각하세요. 믹서기. 이 믹서기에게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을 넣으면 이게 이제 믹서가 잘 갈리지 않고 오히려 터지게 되죠. 하지만 적당한 양의 문제들을 이 AI 믹서기에게 전달해주면 AI는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조합해서 아웃풋을 만들게 되죠. 이 블랙홀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AI에게, 이 AI 믹서기 엔진에게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딱 적당한 수준으로 잘라서 던져주고 그
던져서 나온 결과물들, 이 믹서에 갈려진 재료들을 목적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I 공장장 8주 과정 부트캠프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앱 개발자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초보자 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13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새로운 목표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AI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 저희와 함께 AI 외주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실제 수익화할 수 있는 경로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트캠프 코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용하면 개발자뿐 아니라 워크플로우를 좀 익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충격이고, 여기서 배워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트캠프라고 생각합니다. 8주 커리큘럼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초반에는 좀 쉽게 아웃풋을 얻어 가실 수 있는 툴들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쪼개서 뜯어봐서 이게 이제 실제 어떤 웹사이트인가, 그다음에 어떤 웹사이트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스스로 분석하실 수 있게 떠먹여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조들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개발자가 쓰는 것처럼 커서나 안티그래비티 같은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작은 문제 단위를 쪼개서 AI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피드백하고 다시 개선하고 실제 배포를 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AI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고, 커뮤니티나 멘토링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제 개발을 20년 정도 하신 개발자분이 같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샌드버드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직접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세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신사에 있는 에어룸을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용권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일정은 1월 13일, 평일이 편하신 분들은 평일 반에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반은 매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월 17일에 이제 개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면 혹시 채널톡이나 상담으로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강사로 부트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이니 저와 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트캠프를 참고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엔지니어 룸이었습니다.